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어버릴 것이고 당신이 한 행동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느낀 감정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부크부크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에게 부크부크가 행복함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눈치 보고 살아갈 필요도 없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감정을 드리기로 마음먹은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별, 나이, 가정환경, 인종 등등등. 지은쌤, 방금 말한 이 주제들이 자주 쓰이는 때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사용했던 주제 아닌가요? 맞아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저희가 정할 수 있다기보다 이미 정해진 것 또는 살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특성 같은데요. 만약 이런 걸로 내가 차별을 받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우리는 모두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런 어린아이가! 라며 누군가에게 무시받거나 나의 가정환경이 뛰어나지 못해 차별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아닌데 말이죠. 너 나와 다르네? 너 이상하네? 너 저리 가. 이처럼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때로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흑백논리라는 말처럼 내 생각이 아니면 다 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건강한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부크부크에서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갈등 그리고 전쟁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히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건강하고 성숙하게 갈등을 이겨나갈 우리 부크부크.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시작을 함께할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한 갈피는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을 이겨낸 작품인데요. 지은쌤이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을 비치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 긴긴 밤 루리. 이 작품은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그리고 23년 전남이 선정한 올해의 책이었던 루리 작가의 긴긴밤입니다. 코뿔소 노든과 이름 없는 펭귄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그리고 숱한 갈등을 이겨내는데요. 코뿔소와 펭귄이 가족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에게 생김새와 사는 곳 그리고 종은 가족의 정을 나누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긴긴 밤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작품 속에서 긴긴 밤은
어둡고 무서운 시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인간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긴긴 밤을 겪은 친구만이 진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사랑으로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나. 이름 없는 펭귄의 이야기를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하고자 선택한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저는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인간의 가족을 잃고 친구마저 잃었던 노든이 다시는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정을 나눌 새로운 가족을 찾고 또 사랑을 위해 복수를 포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진정한 어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러 작품을 읽어보면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더 찾아 진정한 어른이 돼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당신의 소개의 듀오로 떠나보실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책을 넘어서 당신을 알고 싶다. 당신을 소개해 듀오. 오늘 초청되신 작가님은 누구실까요? 진혁쌤, 소개해주세요. 6월의 주인공은 이북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작가이자 이념 갈등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집필하신 최인훈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당신을 소개해 듀오. 두 번째 주인공, 이념 갈등 속 참된 자유를 찾아 나선 작가 최인훈. 작가님을 수식하는 키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월남 작품, 전쟁과 트라우마, 중립국. 참 특이한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작가님이시죠. 최인훈 작가님은 앞서 소개된 것처럼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작가님과 가족은 이북에서 생활하시다 공산주의자에게 낙인이 찍히셔서 원산으로, 또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내려와 새로운 터전을 잡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작가 본인이 전쟁을 겪은 세대이자 월남 피난민이셔서 그런지 작품에는 전쟁과 이념에 대한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옵니다.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서 단순히 전쟁의 참혹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같은 깊은 상처까지 다루고자 하셨대요. 작가님의 생전 인터뷰 속 내용에선 전쟁의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로서 오는 아픔에서 나아가 이념과 현실의 괴리와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까지 작품에 녹아내졌다고 표현하셨죠.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정한 사랑의 발견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랑이 요구하는 대가는 아주 혹독하다고 약간의 겁도 주셨고요. 그럼 이제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 살펴볼까요?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예? 중립국!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작품 광장에 나오는 한 부분으로 주인공 이명준이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행선지를 정해야 할 때 단호하게 중립국을 찾는 장면입니다. 밀실만이 존재하는 남과 광장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북. 그 사이에서 이명준은 고민 끝에 중립국행을 선택하는 부분으로 골이 깊은 인연 갈등 속에서 이명준만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실제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작가님은 실제 모델을 설정해서 작성하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작가님의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인물 이명준을 창작해서 젊은이들의 고뇌를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광장이라는 작품을 애정하셨는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지금의 스토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거기에 회색인, 서유기, 마지막으로 화두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로 이념 갈등이라는 주제를 작가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것과 이상적인 삶에 대한 고민. 작가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이명준이라는 잠수부를 상상의 공방에서 제작해서 삶의 바닷속에 내려보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사랑이라는 심해의 숨은 바위에 걸려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모르면서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소설가는 인생을 모르면서도 주인공을 삶의 깊이로 내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아오는 경우 그의 입으로 바다 밑에 무섭고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그의 연락이 끊어진 데서 비롯하는 그 밑의 깊이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 작가님이 남기신 말씀과 함께 오늘의 당신을 소개해 듀오 최은훈 작가님이셨습니다. 이 전쟁을 직접 겪어보신 작가님의 이야기는 확실히 흡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니. 성숙한 갈등의 해결 방법은 어른인 저에게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사랑을 많이 해봐야겠는데요. 사랑으로 도착하는 길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가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께 찾아온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의 안네의 일기 일부분을 들려드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 사건. 그 기간 동안 어린 소녀가 은신처에 숨어 살면서 기록했던 일기입니다. 사춘기 소녀의 성장과 공경에 처해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던 작품이죠. 진쌤, 우리 안내 괜찮을까요? 괜찮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안내가 선물로 받은 일기장을 키티라고 부른다는 것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던 당시 배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비밀 별채에서 안내의 가족을 돕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때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도 꼭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혁쌤, 들려주세요. 안내야, 괜찮니? 부끄부끄가 추천하는 이달의 오디오북 안내의 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안내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바로 안내의 언니 마르고트를 노동 수용소로 데려가겠다는 나치스의 편지였죠. 안내 가족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용소에서 힘든 일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안내의 부모님은 마르고트를 수용소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마르고트를 수용소에 보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안내의 아빠는 히틀러와 나치스를 피해 가족 모두가 숨어 지낼 곳을 마련했어요. 그곳은 안내의 아빠가 운영하는 식료품 공장 창고 건물 2층에 있었죠.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책장 뒤에 비밀의 문이 있었어요. 그 문 뒤에 안내 가족이 살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죠. 안내는 일기장에 그곳을 비밀 별채라고 썼어요. 만일 나치스에게 비밀 별채를 들킨다면 안내 가족은 모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안내 가족은 비밀 별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안내 아빠가 믿을 만한 직원 몇 사람만 빼고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모두 안내 가족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1942년 11월 19일 목요일. 사랑하는 키티, 모두가 짐작한 대로 디셀 씨는 참으로 친절한 사람이야. 당연히 나와 방을 함께 쓰는 것에 동의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난 모르는 사람이랑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게 싫어. 하지만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참을 줄도 알아야겠지. 그래서 기분 좋게 양보하기로 했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니? 라는 아빠의 말은 전적으로 옳아. 디셀 씨는 여기서 지내는 첫날부터 내게 은신처의 모든 소소한 사정을 시시콜콜이 묻기 시작했어. 예를 들자면 사무실의 청소부는 언제 오는가? 욕실 사용 가능 시간이 언제인가? 그리고 화장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 등등? 너는 웃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은신처에서 지내려면 이런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거야. 낮 동안 우리는 아래층에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되니까. 특히 아래층에 청소부 같은 외부인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나는 디셀 씨에게 이런 사정을 낱낱이 다 설명해 주었는데, 정말이지. 그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뭐든지 꼭 2번씩 물어보는가 하면, 욕실 사용 시간이 들은 다음에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 아마도 처음이라서 그렇겠지? 오늘 하루 너무 많이 놀라고 충격을 먹어서 아직 혼란스러울 거야. 그 밖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 디셀 씨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들려주었어. 그런데 그 소식이란 것들이 모두 슬픔 자체였어. 셀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무시무시한 곳으로 끌려가 버렸어. 밤이면 밤마다 초록색 혹은 회색의 군용 트럭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다음 유대인이 사는지 물어본다는 거야. 만일 유대인 입주자가 있으면 그 가족 전체를 밖으로 끌어내고 없으면 다음 집으로 간대. 은신처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이런 운명을 피해가지 못했어. 어떤 때는 아예 특정 주소 목록을 들고 다니면서 수확이 많을 듯한 집만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때 머릿수대로 돈을 쥐어주면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 1인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야. 세상에. 이건 노예 사냥이랑 똑같잖아. 과거 시대에 벌어졌던 노예 사냥. 지금 나 웃자고 농담하는 게 아니야. 이건 현실의 실제 상황이라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 머릿속에는 길게 줄지어가는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들, 울면서 따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걸어야 하는 행렬, 사나운 감시병들이 고함을 지르고 아무나 가리지 않고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모욕 주며 욕설을 퍼붓는 광경이, 노인, 어린아이, 아기, 임산부, 병자까지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는 모습. 너무나 끔찍해. 그에 비하면 여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힘든 건 소중한 사람들이 그토록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얻어맞고 나뒹구는데 나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듯이 괴로웠어. 바깥에 살 때 나와 친했던 다정한 친구들이
지금은 무서운 사형 집행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치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몸이 저절로 떨리면서 겁이 나.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이 모든 참혹한 고통. 너의 안내가. 비밀별채에 숨어 살면서 바깥 소식을 들으며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우, 너무 무섭고 안쓰러워요. 그 어린아이가 친구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네요. 안내의 일기는 전쟁이 끝난 이후 미프기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하죠. 이후 아버지 손에 들어가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센 소녀 안내의 일기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뒷내용이 궁금한 부끄부끄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남은 내용의 뒷부분을 마저 읽어드릴게요. 오디오북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부크부크 이번 회차를 준비하다 보니 오늘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갈등 깊숙이 숨어있는 사랑인가 봅니다. 책과 함께하는 알찬 시간을 보내다 보니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부크부크는 더 즐겁고 더 신나는 내용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앞으로도 슬기로운 독서생활 저희 부크부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어 매일 자유롭게 세상을 넓혀 더 멋진 내 모습을 꿈꿔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저는 아나운서 진혁이었습니다.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